네, 안녕하십니까. 이지 PNF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PNF의 베이직 브리ef 프린시펄과 이 프리시저에 대해서 계속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23년째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에서 강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간혹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물리치료사의 어떤 장래, 비전, 그리고 '얼마나 오래 활동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현재 23 년째 이렇게 물리치료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현업에 있고 또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인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시죠. 이제 외부 자극 그리고 외부 수용기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됐죠. 오늘은 인제 내부 수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제 내부 수용기를 자극하기 위한 PNF의 이 베이직 프린시플 중에 하나는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저항의 강도는 옵티멀 레지스턴스라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저항을 주도록 할 수 있고, 그건 치료사의 손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어떤 툴을 통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세라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저항을 줄 때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근수축을 유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한 어떤 저항을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근수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그리고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저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어떤 직선적인 저항이 아니라 PNF는 항상 다이아고널한 패턴에 입각한 저항을 주어야 되죠. 그래서 3 다이멘sional 방향으로 저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 다이아고널 형태이기 때문에 저항 역시도 다이아고널 형태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랙션인데요. PNF에서 패턴을 가하거나 인제 어떤 조인트의 조인트 메카노 리세터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트랙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 범위 내에서 사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트랙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적용할 때 첫 비기닝 레인지에서 우리가 트랙션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패턴을 적용할 때 이런 트랙션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지만 3 다이멘sional 모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턴을 적용할 때 어떤 이 3D 다이멘sional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패턴을 우리가 유도하는 중에 시행하는 중에 트랙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어프록시메이션은 어떤 강한 순간에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슬로울리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어프로시메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 올린 동영상에서 이 폰타인 헤모레지 환자, 이 대뇌 교위에 발생한 이런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한다라고 동영상에 올렸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킨슨 환자나 대뇌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리티를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환자에게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주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메인테인하게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주게 되죠. 이 퀵한 어프록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그 강한 동작을 유도해낼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PNF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인제 스트레치 스티뮬레이션이죠. 그래서 머슬이 어떠한 텐션을 계속 유지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얼롱게이션 하게 되죠. 패턴을 적용할 때 이런 스트레치 얼롱게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치를 할 때 어떠한 퀵 스트레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얼롱게이션을 줄 수도 있고, 이니셜 스트레치라고 해서 초반에 어떤 동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퀵 스트레치를 주게 되죠. 이 PNF에서 이런 퀵 스트레치가 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PNF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폴리오마일라이티스라고 그래서 소아마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 PNF가 고안이 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PNF 형태에서는 이런 퀵 스트레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형태의 이러한 그 기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트로크 환자한테는 이런 스트레칭 리플렉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로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슬 스핀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퀵 스트레치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돌발 어떤 동작이 나와서 낙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 환자를 사용할 때는 이 퀵 스트레치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SCI 환자들을 사용할 때는 이 퀵 스트레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사용할 때는 동작을 어떤 모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중간 단계에서 환자가 어떠한 우리가 SCI 환자들 같은 경우에 동작을 이제 수행하는 데 충분한 근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인제 이런 스트레치 리플렉스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메인테인 얼롱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제 뭐 스패스티시가 심하거나 레스트릭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신경학적인 이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어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얼롱게이션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스트레치나 얼롱게이션이나 어떤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템포럴 앤 스페셜 서메이션에서 리인포스 우리가 가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쉐링턴 로우라 그래서 작은 자극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면 신경이 탈분구 현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신경 생리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신경이 충분히 어떤 반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극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간적으로 어떤 그 관련된 다양한 부위의 자극을 통해서 어떤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손을 어떤 뻗는 리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트렁크, 우리가 숄더, 뭐 엘보, 리스트에 관한 이 각각의 치료를 수행한 다음에 어떤 리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인제 이런 공간적으로 이 스페셜 서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PNF 8 가지의 베이직 프린시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이직 프로시저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